안녕하십니까. 2020년 5월 1일 최병무 이펙트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미래한국당 얘기 좀 해보겠습니다. 미래한국당. 미래통합당의 위성정당이죠. 뭐 위성정당을 남들이 위성정당이라고 해도 본인이 거부하거나 이런 것도 아닙니다. 뭐 위성정당을 거의 인정하고 있는. 근데 이 당의 움직임이 심상치 않다. 지난 총선에서 19석을 얻었습니다. 한 석만 더 있으면 원내 교섭단체를 할 수가 있죠. 근데 여기 원유철 대표가 4월 29일 날 현역 의원 및 21대 당선자 합동 워크숍이라는 걸 했습니다. 그런데 현역 의원이라고 하면 본인이 현역 의원이고, 그 다음에 정운천 의원이 현역 의원이죠. 정운천 의원은 현역 의원이자 당선자입니다. 그렇게 했는데 이 자리에 미래통합당, 그러니까 모당이죠, 모당. 모당인 미래통합당 관계자들을 하나도 초청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모아주신 총의를 기조로 통합당 지도체제가 수습되고 새 지도부가 들어서면 양당 통합 시기와 방식, 절차를 협의하겠다. 뭐 여기까지는 그냥 원론적인 얘기로 보이고, 근데 그 다음이 문제입니다. 한국당은 야당으로서 정치적 공세가 아니라 실질적 대안과 정책으로 승부를 걸겠다. 이 얘기는 미래한국당의 어떤 지속 가능성, 이거를 염두에 두고 한 발언 아니냐. 그러니까 결국 미래한국당이 우의장교섭단체를 위성정당에 의해서 이어서 우의장교섭단체를 만드는 것 아니냐, 이런 관측이 지금 정치권에 파다하게 퍼지고 있습니다. 근데 실제 미래한국당 내부를 들여다보면 그럼 어떠냐. 내부에서는 김종인 비대위를 찬성하는 파와 찬성하지 않는 파, 그러니까 미래통합당에서 양분된 거하고 비슷한 그런 양상이 있다고 합니다. 일부 의원들은, 일부 당선자들은 아니 거기 김종인 비대위 외에 예외에 무슨 방법이 있겠냐, 뭐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아니면 김종인 비대위는 뭐냐, 우리가 자강을 해야 된다. 여기 미래통합당 상황하고 똑같습니다. 그렇게 양론이 있기 때문에 이 양론이 어느 정도 정리되지 않고서는 합당을 결의하기가 어렵다. 뭐 이런 얘기들이 지금 있습니다. 자, 그러면 미래한국당이 이렇게 독자 행보를 보이는 이유, 독자 행보를 갈 것처럼 하는 이유, 이건 과연 무엇이겠는가? 그 첫 번째 이유가 지금 말씀드린 바로 당내 의견 통일이 안 됐다 이거지만, 저는 다른 곳에서 원인을 찾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저는 민주당 상황이라고 봅니다. 민주당과 더불어시민당, 이것도 당연히 총선이 끝나고 나면 더불어시민당은 해산하고 민주당은 합당할 거로 그렇게 예상이 됐었죠. 근데 아직 안 하고 있습니다. 근데 초반에 뭐라고 했냐면 5월 15일까지 절차를 마무리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엊그제는 또 이해찬 대표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월요일에 회의를 열어서, 월요일이면 5월 4일입니다. 회의를 열어서 합당 절차에 돌입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해가면서 전당원 투표, 중앙위원회 개최, 뭐 양당 합동회의, 뭐 이런 걸 통해서 합당 절차를 밟아가겠다, 이렇게 얘기하면 결국 5월 4일 날 회의를 열어서 이러저러한 방침을 정한다고 하면 5월 15일까지 마무리될 수도 있고 되지 않을 수도 있다. 그러면서 이해찬 대표는 하나 꼬리를 달았습니다. 만약에 미래통합당이 다른 수를 쓴다면 특단의 조치를 취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이 특단의 조치가 과연 무엇일까? 다른 수라는 건 뭐겠습니까? 교섭단체를 하나 더 만든다는 거죠. 만약에 야당이 교섭단체를 하나 더 만들면 특단의 조치를 취하겠다. 근데 그 특단의 조치가 무엇인지에 대해서는 이해찬 대표가 얘기하지 않았죠. 무엇일까요? 우의장교섭단체입니다. 우의장교섭단체. 그러니까 지금 무슨 얘기냐면 미래통합당과 지금 민주당이 각각 위성정당을 하나씩 갖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서로 상대방의 눈치를 보고 있는 겁니다. 만약에 상대방이 우의장교섭단체를 하나 만들면 자기도 만들겠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미래한국당에서 지금 독자 노선을 가는 것처럼 이렇게 얘기하는 게, 물론 뭐 내부 의견 통일이 안 된 점도 있지만 기본적으로는 더불어시민당 쪽에 눈치를 보고 있는 것이다. 무슨 얘기냐면 만약에 지금 5월 15일이라는 그 스케줄을 대충 정해놨지 않습니까? 근데 5월 15일 그걸 믿고 덜컥 미래한국당과 미래통합당이 그 합당을 해놓으면, 만약에 슬그머니 민주당이 입장을 바꿔서 교섭단체를 만들어버리면 의원 몇 명 꿔주고, 왜냐면 거기는 17석 아닙니까? 17석인데 지금 양정숙
당선자를 제명했기 때문에 16석이고요. 그리고 이제 뭐 지금 무슨 뭐 시민당 뭐 군소정당에서 온 사람도 두 사람도 지금 제명한다는 거 아닙니까? 그럼 14명인데 그 제명은 아직 안 됐습니다. 근데 만약에 거기서 슬그머니 의원 몇 명 꿔주고 제3교섭단체를 만들어버리면 우선 원구성 협상에서 국회 부의장 자리가 그 제3교섭단체로 하나 가겠죠. 그 다음에 또 곧 7월 중순쯤에 출범할 수 있는 공수처. 잘 아시지만 이 공수처에 야당 몫이 2석 있습니다. 그 공수처장 추천위원회. 야당 몫 2석은 하나는 뭐 당연히 미래통합당이 가져갈 거고 또 하나를 미래통합당이 가져가느냐 아니면 제3교섭단체가 있다면 제3교섭단체가 한테 줘야 됩니다. 보통 관행적으로 그렇게 해왔거든요. 그렇게 된다면 이 제3교섭단체를 만약에 시민당이 가져간다면 그렇게 되면 이제 당연히 공수처장은 더불어민주당 마음대로 임명하는 그런 상황이 돼버리죠. 그렇기 때문에 그걸 경계해야 됩니다. 그러면 더불어시민당 입장에서 보면 만약에 미래한국당이 독자 노선을 해서 여기는 뭐 한 명만 더 들어오면 되니까 한 명을 붙여서 뭐 예를 들어서 지금 그 이번에 당선된 무소속이 5명인데 그 중에 4명이 미래통합당 계열입니다. 홍준표, 권성동, 그 다음에 뭐 김태호, 뭐 이렇게 돼서 4명이 미래통합당 계열입니다. 그 중에 한 사람만 예를 들어서 그냥 저 미래한국당으로 만약 들어간다고 한다면 한 사람 그렇게 되면 원내교섭단체 되는 것이죠. 자, 이렇게 되면 국회 부의장 자리가 여기로 가고 그 다음에 그 공수처장 추천위원회 거기에 야당 몫 2인 중에 1명을 가져갈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서로 지금 의장교섭단체를 제3교섭단체를 하나 만들었을 경우에 자기들한테 절대적으로 유리한 환경 그뿐만 아니고 이제 일반적으로 얘기하면 또 국고보조금도 지금보다 훨씬 더 많이 가져갈 수 있죠. 이런 유리한 환경이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자기들도 하고 싶겠죠. 미래한국당도 하고 싶고 더불어시민당도 하고 싶은데 그런데 만약에 자기들이 했을 때 저당에서 상대 정당에서 하면 자기들이 한 것의 효과가 없어집니다. 그러니까 그런데 자기들이 안 했을 때 만약에 저당에서 하면 뒤통수를 맞는 격이 되죠. 그러니까 지금 누가 뒤통수를 맞을지 모르기 때문에 서로 눈치를 보고 있는 것이다. 저는 그게 가장 큰 원인이다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만약에 5월 15일 이전에 미래한국당이 미래통합당하고 통합을 해버리면 더불어시민당이 5월 15일까지 합당한다고 지금 얘기를 해놓은 상태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럼 더불어시민당 우리 방침을 바꿀래. 그래가지고 제3교섭단체 만들어버리면 상황이 지금 완전히 붕 뜨는 상황이 돼버리니까 미래한국당은 설령 속으로 통합을 할 생각이 있다 할지라도 5월 15일 정도까지는 지켜볼 것이다. 그러니까 민주당과 시민당이 합당하는지 합당 안 하는지 이걸 지켜보고 결정을 내리려고 할 것이고 그런가 하면 그럼 민주당과 시민당은 어떤 입장이냐. 미래한국당이 합당하느냐 안 하느냐는 걸 또 지켜봐가면서 뭐야 저기가 제3교섭단체 만든다고? 그럼 우리도 만들어야지. 그러니까 이해찬 대표가 얘기한 특단의 조치라는 거는 만약에 미래한국당이 제3교섭단체를 만든다면 우리도 만들겠다 이거죠. 뭐 다른 거 아닙니다. 그렇게 되기 때문에 제가 보건대는 이건 그럼 이런 원인은 왜 발생하느냐? 서로 상대방에 대한 불신이죠. 그러니까 만약에 양측에 뭐 이해찬 대표나 아니면 여기에 예를 들어서 이런 게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5월 8일에 이제 미래통합당의 새 원내대표가 결정이 되겠죠. 지금 뭐 출마하느냐 마느냐 뭐 이런저런 얘기가 있고 지금 충남 공주에서 그 당선된 그 정진석 의원 같은 경우는 이제 원내대표 경선에 불출마하겠다 이렇게 얘기했더군요. 그래서 여러 사람들이 지금 출마 불출마 얘기들이 오가고 있습니다. 5월 8일이니까 이거는 뭐 언제까지 뭐 후보 등록하고 이런 것도 없습니다. 그냥 선언하고 그날 투표하면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새 원내대표가 이제 당선이 되면 이 원내대표가 민주당에도 인사를 가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자연스럽게 새 원내대표와 이해찬 대표 이 사람 간에 아니면 또 이제 민주당도 원내대표를 곧 뽑을 테니까 그쪽하고 상견례 같은 게 있을 겁니다. 그 상견례에서 예를 들어서 교감을 이루면 저는 이 문제는 해결이 된다. 누군가 어느 정당이 먼저 얘기를 하는 것이죠. 아니 이게 이제 솔직해야 됩니다. 이런 경우에는 서로 이게 지금 상대방에 대한 불신에서 나타나는 거기 때문에
어차피 총선 민의가 이렇게 결정이 됐으니까 총선 민의를 우리 다 같이 받들자. 그러니까 우위성정당은 원래 국민들한테 약속한 대로 해산하고 원래 모 정당에 합치는 걸로 합시다. 우리 지금 서로 못 믿어서 그러는 거 아닙니까? 라고 얘기해서 만약에 의견 일치가 이루어진다면, 그렇다면 뭐 그렇게 해도 불신이 생길 소지는 많이 있죠. 왜 그러냐면 민주당과 지금 미래통합당은 워낙 서로 믿지 못하는 관계니까. 그러나 적어도 새 원내대표가 그렇게 해서 국민 앞에 공표하자 이렇게 해놓는다면 저는 문제는 해결될 거라고 봅니다. 근데 그렇게 안 하고 그냥 서로 상대방 눈치만 보고 있다가 저 당이 제3교섭단체를 만드나? 그러면 우리도 카드를 숨겨놓고 있다가, 그래서 저 당의 움직임을 보고 우리도 카드를 꺼낼까 말까를 결정하리라 이렇게 한다고 한다면 5월 15일 아니라 5월 30일부터 지금 임기가 시작하죠. 아마 그 직전까지 갈 가능성도 있다. 어찌 보면 그 이후까지 갈 가능성도 있습니다. 서로 눈치만 보는 거죠. 그러는 사이에 당은 당대로 유지가 되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자연스럽게 뭐 미래한국당이든 더불어시민당이든 독자 행보를 가는 듯한 그런 양상을 보이게 되는 거죠. 그렇게 되면 이제 원내교섭단체는 2개가 되는 거고, 원내교섭단체에 육박하는 의석을 가진 정당이 2개가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나머지는 뭐 기타 당들 되는 거죠. 뭐 정의당, 그 다음에 뭐 국민의당, 뭐 이렇게 되는 거죠. 뭐 열린민주당까지 거기에 이렇게 되는 것인데, 만약에 새 이제 민주당과 그 미래통합당의 원내대표가 만나서 또는 그 상견례 뭐 인사를 또 갈 테니까 이해찬 대표한테 인사를 가지 않겠습니까? 미래통합당 원내대표. 그렇게 갔을 때 두 사람 사이에 만약 어느 정도나 합의점 또는 교감이 있으면 이 문제는 자연스럽게 해결되는데, 그 전까지 지금은 서로 상대방에 대한 불신을 전제로 해서, 그래서 상대당이 어떻게 할지 모르기 때문에 지금 우위장 교섭단체 그 카드를 숨겨놓고 있는 것이다. 그래서 미래한국당도 겉으로 보기에는 지금 독자 노선을 가는 것처럼 보이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서로 민주당과 미래통합당 이 부분이 사실은 서로 그 얘기를 조금이라도 해보고 국민들 앞에 한 약속을 워낙 헌신짝처럼 버리니까 그러니까 뭐 우리도 뭐라고 얘기를 할 수가 없는 상황이긴 하지만 적어도 그런 뭐 눈치를 봐서 원래의 방침 정도를 가지 않고 꼭 사도로 빠지려는 그런 것들은 바람직한 정치 행태는 아니다. 이건 어차피 지금 4.15 총선 민의가 미래통합당은 19석을 주었고, 그 다음에 더불어시민당에는 17석을 줬습니다. 다 뭐 3석, 1석 정도만 보태면 원내교섭단체를 만들 수 있는 거를 주었더니 이게 참 묘한 의석을 줬기 때문에 생기는 문제인데, 양당 간의 불신, 적어도 이 우위장 교섭단체에 관한 불신, 이건 털어내고 민의를 따라서 원래의 방침대로 하는 것이 맞다. 그러려면 양당 간에 적어도 이 부분에 관한 한 교감이 있어야 되겠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